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중조부님, 그러니까 경함장군께서 동학혁명에 참전하신 데 대한 그 내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강주 5.18이 일어났던 1980년, 그러니까 그 5.18 직전이었으니까 5월 15일 날 제가 그 고향인 전남 무안에 일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전남 무안 해제에. 무슨 일을 보러 갔냐면은, 저는 그때 이제 저랑 동생은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이제 입영 영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는 이 징병검사도 마쳤는데 언제 그 입영 날짜가 정해질지를 전혀 말해주질 않으니까 궁금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다 자동이지만 그때는 일일이 본인들이 확인해야 했거든요. 연락이 우편으로 오는데 그것이 올 때 안 오면 조바심 생기잖아요. 그냥 우편이라는 것이 잘못 배달될 수도 있고 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해제 면사무소를 한 사흘인가 다녔던 것 같은데 계속 허탕쳤어요. 왜냐하면 병사에게 담당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니까 출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알죠. 왜 없었는지. 그때 이제 모르죠. 왜 없는지. 그거 하루도 아니고 갈 때마다 헛걸음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강주 5.18 절정 당하기 전에 이미 전 지역으로 속으로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시위가 많고 해서 전부 공무원들이 막 여기저기 경계 근무를 서로 가고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5월 17일 날 아침에 이제 조간을 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 저희 시골 주변은 텔레비는 당연히 없었고요. 이제 신문이 대부분 뉴스를 접하는 건데, 그게 이제 5.17 계엄 학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그 꼭두각시 이성 장군인가 그 사람을 계엄사령으로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정승화 후임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제주도를 뺀 계엄이었던 것을 전국계엄. 그러니까는 제주도를 뺀 부분 계엄에서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계엄이라는 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육지에는 마찬가지인데 제주도로 넣고 뺀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그게 전국계엄을 바꾸면은 그게 이제 지휘기 체계가 달라지나 봐요. 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 몰랐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일을 못 보고 5월 한 20일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22일인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허탕치고 서울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교통편이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렇게 다 합해졌는데 종합으로 1980년도에는 그렇게 합해진 게 아니고 그 회사마다 한진고속원 서울역 앞에 있고 또는 무슨 강주고속원 동대문 그 노탈에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회사마다 중앙고속은 또 어디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 종로구 창신동이니까 그때 동대문 노탈이 있는 그 강주고속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제 무안에서 다시 강주 가는 직행을 이제 타고 강주 금남로에 내려야 거기서 이제 강주고속을 타고 그 동대문 노탈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 낮 2시쯤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무안 터미널에서 강주 가는 그 직행버스를 표를 달라니까 방금 5분 전에 막차가 떠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낮에 막차가 떠나냐 끝나냐 몰라요. 저는 물어봐도 일러주다가 하여튼 막차가 끝났대요.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버스편으로는 고속버스편으로 상경하는 걸 포기하고 한평역에 가서 열차로 이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제가 아는 강주 5.18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귀경해가지고 뭐 뉴스 들어보니까 무슨 뭐 강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 뭐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이고. 그리고 다시 시골에 내려간 거는 그 다음 이제 설날, 그러니까 양력으로 1981년 2월 5일인가 그럴 거예요. 설날에 내려갔어요. 기승한 거죠. 강주 5.18로부터 약 한 7개월인가요? 뒤에죠. 6, 7개월 뒤인데 가서 이제 그 시골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설날에 가서 저는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은 제 이름이 이제 장동중인데 이거를 이제 예로부터 저는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장명해줬다는,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세일에 만에, 원래 그 세일에 전에는 금줄을 쳐놓잖아요. 애기 낳으면은. 뭐 아들 낳았으면 거기 고추 달고, 또는 딸 낳았으면 숯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줄을 쳐놓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집에 애기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에, 그러니까 21일 지나야 그 금줄이 철거되거든요. 철거되고 제 이름을 지었다는 분이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세일에 만에 이름을 지은 거죠. 제 이름을 지었는데 장동중, 동력동자, 그 다음에 무거운 중자 이렇게 지었는데 그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출생신고를 한 것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출생신고한 것은 바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무려 그 6살 됐을 때 저하고 또 남동생하고 동시에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내 이름은 할아버지께서도 또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썩 호감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나오는데 사연이. 저는 이제 뭐 그런 것은 뭐 나중에 한 일이고, 하여튼 그 객지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이렇게 성명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미신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 이름을 해보니까 이게 뭐 장명가가 지었다는 이름치고는 뭐 이렇게 지었나? 그 말하자면은 뭐 그 보통 핵수라든가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도 이게 그 장명가가 지었다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무라도 짓는 이름이지. 근데 그걸 물어봤죠. 그러니까는 무려 이제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됐죠.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 제 이름을 장명가가 지었다는데 어떤 장명가가 지었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에 기성 가가지고 밤새워서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그냥 아주 그냥 누워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재 잠을 피하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왜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은 제 이름을 지어준 분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님이 경암장군이 그 동학혁명 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직강소는 서기가 있고 직강도 있고 직강은 한평은 없었답니다. 그 서기가 이제 대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몽이란 게 요새로 말하면 통신병이나 연락병인데 이제 이씨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님은 28이었고 그 동몽은 18이었어요. 10살 연한데. 그런데 증조부님은 물론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이씨인데 이동몽이죠. 그러니까 줄여서 이동몽이라고 부를게요. 그분은 제가 태어났을 때 무려 나이가 이제 80연대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을 어떤 뜻으로 지었냐면, 동중 지었는데, 동학중창. 동학을 다시 창도해라. 중이라는 게 중복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동중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따르던 그 통신병 연락병이었으니까 그 이동몽 그 연락병 동몽이라고 그래요. 그 직강소에서는 그 이동몽 그 양반이 지어준 것을 이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듣지도 않고 해서 제가 6살 먹을 때까지 이걸로 그 출생신고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이름을 아마 어떻게 찾아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결국 뭐 그냥 더 달리 대안 놓고 하니까 동중.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동생은 이름이 이제 수을이었어요. 또 그 나중에는 상중도 있었고 그랬는데 수을인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제 동중이니까 이제 돌림 따가지고 동기 이렇게 해서 제가 6살 때 동생은 3살 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제 이름은 그렇게 됐고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뭐냐면은 그 밤새워 거의 그 이튿날도 아마 해서 한 10시간 걸쳐서 들은 이야기들인데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증조부님이 그 동학혁명 참전했던 것이 이제 마지막 전투가 이제 그 나주 고마곤 전투인데, 그러니까 1894년 11월 한 8일쯤, 11월 8일에서 한 10일쯤이 공주 음치 전투죠. 그 11월 12일쯤 음치 전투가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남북접이 같이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접대로 그 손병희 대표가 충청도로 갔고, 다시 충북으로 갔고, 남접은 남접대로 이제 그 전봉준 희하는 태인전투, 태인이 정의 배표 아닙니까? 태인전투에서 또 11월 27일쯤 패배를 했어요. 이거 다 음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인전투가 패배했고, 그 다음에 나주 고마곤 전투는 음력 12월 1일 날 이제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해서, 패배할 때 이제 손아중이라든가 최경선이라든가 그 리더들은 우리 이제 졌으니까 각종 돌아가자. 우리 해산하자. 이렇게 이제 해산한 거죠. 특히 나주는 왜 힘들었냐면은 그 나주 목사 민종열이가 수성군이면 뭐냐면 이제 정부군은 아니고 친정부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의형군이죠. 갑자기 이제 모아놓은 향토군 같은 것인데 그 수성군이 한 3,000명이 소집됐다 그럽니다. 그 나주 그 목 안에. 그러니까 나주목 하면은 뭐 한편도 더 포함되는 거니까. 그 나주 목사가 그러니까 그 수성군의 이제 말하자면 리더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고마곤 전투가 패배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경암 장군하고 이동몽은 이제 한평으로 돌아왔죠. 고마곤에서 돌아왔는데, 그 한평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집안 어르신들이 이거는 분명히 이제 후환이 두렵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그 12월 1일 밤이죠. 그러니까 12월 1일이 뭐냐, 밤이 1일이면 뭐냐면 초하루나 보름이 이 살인물 때예요. 이 살인물 때가 들어온 만조 시간이 요새로 말하면 한 12시쯤 만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배 띄우기가 좋죠. 왜냐하면 깊숙이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간척이, 지금은 간척으로 제방이 막혀지지만 한평만이 이 주포까지 쭉 이렇게 바다니까 이제 깊이 들어왔죠. 거기 이제 우리 임시 한평 직강소로 썼던 우리 집안의 이제 사후 제각인데, 제각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안 어르신이 우리 이제 장경광 경암 장군한테 안 된다. 너 여기 남아 있다가는 필히 처벌을 받을 것이니까 뭐 지금 피곤하겠지만은 피곤하죠. 왜냐하면은 기껏 고마워서 패전하고 돌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동몽하고 둘이 세워놓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동몽이 마침 이제 그 어르신 어떤 어르신이냐면 이제 우리 경암장으로 말하자면 종조부인데, 종조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어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선이 있었어요. 이동몽한테 이 배로 이 피신을 시켜라.
절대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암 장군은 뭐 그냥 패전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행장을 풀 새도 없이 그냥 맨 땅에서 그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그 12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섣달 초하루 얼마나 춥겠어요. 이제 그 어선을 타고 그 해저 용산, 무안 해저 용산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이동목이 운전이니까 노를 줬고, 물론 이제 그 도초를 올리면은 이용하면은 좀 쉽게 가긴 하죠. 다 이게 또 돛담배니까. 그래가지고 해제 무안 그 해제 용산에서 바다에 이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섣달 초하루 이제 12시죠.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경암 장군이 이제 이동목 이제 막 울고 난리죠. 헤어져야 되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매월 밤 초하루 밤에,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날 살인물 때니까, 그러니까 다음 1월 초하루 밤, 2월 초하루 밤, 3월 이런 식으로 매월 초하루 밤에 여기서 만나자. 여기 용산 앞바다에서 약속을 이제 정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뭐 필요한 것도 그때 갖다 달라. 또 이야기 나누자. 그리고 이동목은 돌아가고 그 이제 경암 장군은 용산에 이제 산으로 숨어들었죠. 그런데 그 12월 1일 날 이제 고마고원 전투가 패배했는데 12월 2일부터 계속 그 12월 5일까지 다 다 잡혀갑니다. 김계란이가 처음에 잡혀갔고, 전봉준 잡히고, 최경선 잡히고, 손아준 잡히고, 12월 5일 날은 한평에서 이화진 뿐만 아니라 9명이 다 잡혀서 대부분, 거기서 보면은 지금 전봉준 정도만 나중에 뭐 재판 거쳐가지고 뭐 좀 뒤에 저기였고는,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김계란, 최경선, 손아준, 뭐 한평, 이화진 등 9명은 전부 다 잡힌 대로 다 죽었죠. 그리고 12월 9일 날, 그러니까는 우리 경암 장군이 피신한 건 12월 초하루라 했잖아요. 12월 9일 날, 이 나주수성군, 그 민족요리가 지휘한 나주수성군이 한평만을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암 장군 목에다가 만냥 현상금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돈만 피한 거죠. 만약에 안 피했으면 영락없이 이제 잡힌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1월 1일 초하루 밤에도 이 뭡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 봉사한지 그런 것도 모르니까 경암 장군은 이제 용산 앞바다에 나왔는데 바람 맞았죠. 왜냐하면 이동목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한평만이 봉사가 됐는데. 그리고 2월 초하루 밤도, 3월 초하루 밤도, 4월 초하루 밤도, 4월 초하루 밤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넉 달 만에. 그때 이제 초하루 밤에 만나서 이제 들려준 소식이 뭐냐면은, 우리, 그러니까 그 정적으로 뺀 나머지 유족들 전부 다 연좌제로 못살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까지. 그 숙부는 사실은 직계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경암 장군의 이제 그 부인, 여씨 부인, 그러니까 여씨 할머니죠. 그렇게 전부 다 이 집단으로 연좌제로 싹 이제 처형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넉 달 만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서로 부둥켜 울고, 이제 그 경암 장군은 그 사실은 이제 그 용산에서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넉 달 동안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그 해제 귀룡동이라는 마을에 가서 이제 참봉 그 죽산한 씨 참봉집에 거기 이제 처음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집에 사이가 됩니다. 그것도 맞사이가 되는데요. 무슨 두째 사이도 아니고, 그것도 무슨 뭐 재혼한 것이 아니라 처녀 그 맞다라고 이제 재혼한 맞사이가 되는데, 그 우리 중조부는 재혼이지만 이 할머니는 이제 처녀시 볼진가는 모르겠어요. 그 참봉 죽산한 씨 그 양반이 어떻게 사이를 잘 본 건지 몰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좀 뒤에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 용산 앞바다에서 만날 필요는 없고 네가 이동몽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은 기름동으로 찾아와도 된다. 다만 이제 모르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름을 변생명을 했죠. 사실은 본명 그 장상호인데, 상자호인데 그 장경광으로 변생명을 한 거예요. 경자황으로. 변생명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현상금이 걸렸는데. 그 장경광으로 사실 이제 등록은 됐어요. 정부에 저기 그 2004년 5년 그 명예보호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장경광은 변성명한 이름이긴 하지만은 일제가 이제 또 호족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변성명한 것이 이제 본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본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상자호는 족보에나 나와 있는 이름이고, 그것은 이제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현상금이 걸렸지만 다행히 잡히지 않고 1922년 7월 15일 날 이제 돌아가십니다. 60은 안 됐지만은 그 당시로는 그 평균 연령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든 이제 그 뭐 일제하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장례 때 이동몽이 왔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둘째인데 첫째 형도 더 이제 그 다 할아버지 형제들이 이동몽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형제들은 동학개미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이제 증조부 안씨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안씨 애가집에서.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동몽을 몰랐죠. 물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동몽을 이제 부르기를 이제 그 편의상 중부님이라, 중부가 작은아버지라는 뜻 아니에요. 이제 중부님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언제 또 찾아가냐면 1944년에 찾아왔다 그래요. 44년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죠. 이제 한 60대 말이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나로에서 장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면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양반이 장아버지가 39년생인데 39년에 그 조선 총독이 누구냐면 미남이 지로예요. 한자말로 남차랑인데 미남이가 남이고 지로가 차랑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39년생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그 이름 어떻게 지었냐면 차랑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총독 이름을 지은 거죠. 따라서 장차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년생인 장아버지가 또 있어요. 셋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었으니까. 그 양반은 삼당이에요, 이름이. 삼당은 뭐냐면은 사부로죠. 이제 그 부를 때, 일본어로 부를 때. 그때는 저기니까, 그 일본이 뭡니까? 뭡니까?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는 완전히 그 민족 말살 정책 할 때 아닙니까? 뭐 창씨기명도 다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당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우리 당수국 중에는 이제 용일도 있어요. 용일. 용감을 용자에다 한일자에다. 또 당수한 분은 여인도 있어요. 빛날 요자다가 어지린자. 이게 다 일본식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놨냐. 그래가지고 차랑은 병규로, 이름이 병자 돌림이니까 학년 돌림이. 차랑은 병양으로, 삼랑은 병규로, 용일은 병봉으로 이렇게 싹 이름을 고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족보에 보면은 이름이 두 개씩 있어요. 뭐 차랑 해놓고 병양, 또는 삼랑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병규, 뭐 용일 해놓고 병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찾아온 게 내가 태어나서 20하루 넘었던 세일이가 지났던 때 와가지고 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이제 동중인데, 그때 마지막 오고 그 다음에는 안 왔답니다. 안 왔으니까 뭐냐면 뭐 나이가 80대였으니까 내 이름 지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근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처음에 이름을 지었을 때 맞듣지 않았냐면은
내가 56년 말에 태어났는데 50년도가 6.25인데 6.25 때 우리 할아버지 형 그 일족이 전부 다 그 인민재판으로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그 학살당한 것이, 그러니까 인민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지주자본가나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었는데 우리는 지주자본가는 아닌데 그 말하자면 형님네 아들이니까 조카 아닙니까? 조카가 뭐냐면은 의용군, 우익의용군 하면 이제 그 이름이 그 호국군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호국군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래 그 이제 저로는 당숙인데 집안 큰 당숙인데 이분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제일 그 하기 쉬운 일이 이제 교사였거든요. 그 시험 봐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왜냐하면 다른 일은 뭐 시켜주지도 않으니까 우리 반도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제 중교사 시험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해방되니까 군청에서 뭘 시켰냐면은 이 성인교육 주사, 지금 말하는 평생교육이랑 그때는 성인교육이라고 했어요. 해방돼서 해방 일제 뭡니까 저 미국이 이제 군정 때니까는 미국식으로 성인교육. 지금은 그 이제 미국도 이제 우리처럼 다 평생교육이라고 바꿨는데 그 성인교육 주사를 시켜가지고 이 국민학교에다 이렇게 주재를 시키는 거죠. 그래 위기가 터지니까 당연히 이제 우익이 되는 것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자익도 아니고 그 호국군을 결성해가지고.